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계엄 문건이 왜 내란이냐면 자기 본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첫째, 촛불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둘째,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도 정 안 되면 경찰이 나서겠죠. 예,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께서 군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건너뛰었어요. 자기들이 나서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너무 일찍 구국의 결단들을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못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관련자들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을 때 관련자들을 조현천 씨는 기소 중지. 나머지 뭐 지금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뭐 장준규 전부 다 참고인 중지를 한 상태예요. 그게 작년까지의 수사 상황인데요. 김병민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난해 어쨌거나 계엄령 실행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금 검찰하고 군에서 합수단을 꾸려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현천 씨 한 명 미국에 갔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 중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다시 추가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합동수사단에서 검찰하고 군하고는 작년에 정말 이 추가 공개된 문건들을 다 몰랐을까요? 그렇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앙지검장의 직인을 찍어서 피의자들에게 보내준 불기소 이유 통지서예요. 여기 보면 요 이제 이거 정보 공개를 요구한 분들에게 보내준 불기소 이유 통지서인데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제 주문이라고 해서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주문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7명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박홍렬, 한민구, 장준규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한다. 피의자 조현천에 대하여 기소 중지한다.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한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자 조현천에 대해서 기소 중지는 조현천이 12월에 미국으로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사람은 기소 중지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을 기소 중지하니까 나머지 사람은 공범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없어서 참고인 중지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지금 군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불기소장을 보고 최근에 이제 공개된 걸 보고요. 이게 불기소장인지 공소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째. 내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을 물론 기소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기소 중지할 필요가 있느냐. 법정에 세워서 역사적 판단이라도 받게 해야지. 그다음에 또 공범들은 현재 신병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유죄 판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겐 처벌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기무사의 별들 2분, 조현천 별 3개, 또 뭐 김관진 뭐 안보실장,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나머지는 빼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들은 공동정범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동정범에 한 명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나머지를 다 참고인 중지하고 도망간 사람은 기소 중지. 저는 제가 경험이 짧고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불기소장은 처음 봐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검찰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분들에게 준 문건에 전체 20쪽 중에 5쪽에 보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 이제 고발인들의 주장을 쭉 소개한 다음에 자기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정리를 3쪽에 걸쳐서 해놨어요. 이 3쪽을 보면 이게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공소장에 써도 이상할 게 없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말씀이 사실로 검찰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는데도 3쪽. 예, 거기 보면 그리고 다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군인권센터에서 폭로한 게 뭐냐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인정된 사실에 안 들어가 있는 결정적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 중 2월 17일 날 저기 한민구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말은 뻥이다. 뻥이다. 네. 2월 10일 날 시작되었다. 시작됐다 이미. 그다음에 이미 2월 10일 날
그 불기소장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국회 해산이 얘기됐고 정치인 가택연금이 얘기됐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변명이 그거예요. 3월 3일 날 보고하고 폐기됐다. 예. 그런 주장은 있으나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증거들만 많아요. 우리 사립대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계획 세우는 게 검찰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기소 중지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통로를 찾은 거죠. 당시 군검찰이나 검찰은 사실 이 수사를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했지 않습니까? 인지수사 안 했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특별지시해서야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군검찰은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했어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다가 등 떠밀려서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뭐 그 폄하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 군검사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는 절대적인 지배 세력이 있는데 그 지배 세력과 한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소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조현천은 도망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내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영모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을 막 하여튼 더 멀리 가지는 말고 조선까지만 가서라도 이게 의검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영모 사건을 이렇게 무르게 처리한 전례를 혹시 역사 속에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어떤 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불기소 결정서에 어떤 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로 아직까지 수사 중인 걸 중지가 돼 있냐면 반란수계 예비, 반란수계 음모, 내란 예비, 내란 음모. 이것만 해도 후덜덜합니다. 이게 지금 법조인으로서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죄명인데요. 네. 아까 그 표창장보다 이게 덜하다. 네. 이렇게 덜한 간단히 거예요. 중지됐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정치 관여, 그다음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 수계 예비 음모 다 했고요. 내란 예비 음모 다 했어요. 지금 이런 그 불기소 지금 참고인 중지 서온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이런 이제 됐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됐으면 안 봐도 전 세계 유사 사례를 보면 똑같아요. 최소한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이제 심한 고문을 당했을 거고요. 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평생 인생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란을 떠나서 이건 인간 일반에 대한 범죄를 모의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 끌어다가 뭐 고문하고 총기로 때리고 뭐 하는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게 이제 계엄령이란 상황이에요. 그걸 모의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검사가 썼어요. 네. 그런데 기소 중지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조선시대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못 있어요. 아니 조선시대에는 임금 욕만 해도 잡혀가서 죽어요. 근데 주권자 그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내란 예비 음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자가 역모를 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헛소문만 들어도 관련자 일당 그건 좀 예를 들어 이제 그 명나라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관련됐다는 소문만 들어도 잡아다가 삼족을 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옛날이 아니라 현대법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만은 법상식으로 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이름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일단 잡아넣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당연히 거죠. 잡아서 조사를 네, 해야죠. 네.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말 지금 사실은 우리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 집단인지를 최근 이제 수사를 보고 국민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표창장 하나 가지고 몇십 군데 압수수색 하는 사람들이 표창장보다 이거 비율을 뭐 수십억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훨씬 더 이제 우리 차원이 다르죠. 사람들의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그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이른바 지휘 결제 라인들이 일부 확인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직인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네. 위임 전결이어서 뭐 중앙지검장은 사실 뭐 관계가 없던 일 대통령 하명 수사였잖아요. 이거. 예.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막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부를 지휘하잖아요. 검찰총장과 함께.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조현천 기무사령관 도망가 버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 중지를 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를 참고인 중지를 해놓고 이제 올스톱 시켜버렸어요, 수사를. 이게 끝난 건 아니지만 조현천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하명 수사를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해도 돼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수사 책임자가 이제 물고당할 일이죠. 이게 이런 당인일까 수사 책임자가 역적들과 내통하여 역적들과 공모하여 역적들의 사정을 봐주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습니다. 저자도 역적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상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현 대통령의 하명 수사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명이 사명감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수사 체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역학 구조는 뭐냐. 민간 검찰은 잘 모르겠지만 군 검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이 수사를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조직 아니에요? 군 검찰은 그렇죠. 군 검찰은.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도 그 조직에 있었지만 그 조직원들의 생리나 모든 걸 보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수사는 시켰는데 또 알아서 하래요. 독립시켜 버렸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이 손을 뗐어요. 그때. 그러면서 급히 그 국방부 직제를 바꾸면서 그런 식의 수사팀을 만들 수 있는 걸로 규정을 바꿔요. 그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지 않는, 보고받지 않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독립된 수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정치 사건이에요. 예. 정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촛불에 대한 인식, 국민 주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죄상을 느끼질 못해요. 아하. 그 사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그런 네. 경우를 대비해서 경영 검토할 수 있잖아. 그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컨트롤해 주시는 것은 국민의 의사예요. 그 의사의 통로는 어디냐? 적법한 통로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고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국민적 열망이 통로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통로가 봉쇄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또 민간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사팀을 꾸리고 독립을 시켜놨죠. 그러니 자기들이 나온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관계를 자기들만 알고 누구한테도 결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국민들한테 결제한다면 국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수사 기록 전부를 가지고 리포트 만들어 가지고 촛불에 참여한 시민위원회 같은데 결제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시민이 이걸 결제해 주겠어요? 아, 조현찬이 도망갔구나. 이제 수사 끝났다. 그러니 참고인 중지하고 기소 중지하자. 이런 시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제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정치적 속성에 따라서 타협한 것밖에 안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때도 이제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거냐, 무슨 뭐 기소 중지냐. 그랬더니 불기소장을 보래요. 제발 불기소장을 봐달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는 했다 몇 가지 이거야. 소개해드리면요. 네. 인정되는 사실 검찰이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예요. 2016년 11월 3일경부터 11월 4일경까지 기무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 방안 등등의 3건의 문서를 계엄 선포에 관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소강원 이 사람이 기무사의 간부인가요? 그렇죠. 예, 그 조현천에게 보고된 거 사실이다. 조현천이 2017년 2월 10일 날경에 청와대에 가서 김관진을 만났고, 그다음에 2월 17일경에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국방부 장관을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 등등 해서, 그다음에 위장 TF 그러니까 미래 방첩 수사 업무체계 발전 방안 연구라는 위장 텍스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런 거요. 여기 국회 해산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걸 다 만들었고 해서 등등 해서 그 다음 페이지 꽉 그런 사실들이 다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2016년 11월경 수방사에서 만든 계획에는 시위대의 뭐 진압을 대비한 작전 계획까지 수록되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까지 했다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범죄 사실들이 기록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실제 할지 여부는 조현천이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현천이가 이거예요. 실제로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정말.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를 하고 수사를 끝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근데- 문건이 공개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랐는지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공개된 문건이 수사 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군사독재 그러면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한 1960년부터 27년 생각을 하는데 1910년부터 군사독재였어요. 네. 그렇죠? 조선정독 역사가 그랬고요. 또 이 군인 출신이 정권을 잡았던 것이 1992년까지 계속됐어요. 이승만 정권 때 잠깐 이제 한 18년간 이승만 정권기였었는데 16년간 그 동안에도 사실 전쟁 때문에 군사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런 굉장히 오래된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이른바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지금 우리가 흔히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권력 집단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군 장성들이나 군 고위 장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멘탈이나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문제점들,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런 태도들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도 있고요. 언론에도 있고요. 기업에도 있어요. 예.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이런 반민주적 의식에서 제대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흔들려 버려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군 내라는 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거는 멘탈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가 겁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저 생각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검찰 집단 전체로. 저는 이 이른바 집단적 의식 세계 자체를 바꾸는 걸 우리 세대라기보다 몇 년 안에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항상 이 군사 쿠데타의 위험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계속 우리 주변에서 맴돌 것이다.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검찰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기소를 하는 거죠. 그 조현천 씨가 도망갔다. 됐다. 잘 됐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쿠데타 하겠다. 뭐 계엄령 선포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적지 않을 거예요.